지금 미국 시장 네. 아까도 장시영 차장하고 얘기했는데 네. 그 반등 반가운 반등이긴 하지만 너무 약한 반등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돌림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갑다고요? 네. 반감되죠. 이 정도면은요. 예, 반가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당장 오늘 휴장이고, 그러니까 또 이번 주 그래봐야 미국 시장은 휴장 빼고는 다 거래는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냥 아이 뭐 또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그 스노우 스톰 이런 거 올 정도로 또 무슨 중부 지방 어디든 마이너스 56도인가요? 이게 사람이 사는 날씨입니까? 그러니까 저 북극해에서 그냥 그대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거기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보니까 영국 날씨. 와, 뭐 또 난방에 대해서 LNG 가격 좀 쌓아놨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한번 이런 거 쭉 나오니까 거의 뭐 이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런 날씨들이 찾아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에너지 관심들은 또 상당히 높아지겠죠. 뭐 그런 것도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레이더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올 한 해 지금 지수가 나스닥 지수 시작은 창대했지만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고점이네요. 예, 나스닥은 15,700에서 지금 50%가 날아간 이 정도쯤 만선 초반에서 있을 때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 어떨까요? 미국 트레이더들도.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고 거기다가 아예 여기서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급반등 이러고 생각할까요? 일단 아유 다 머리 좀 아프고 좀 한 발 떨어져 있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들 쪽에서 아마 지금 미국 시장도 거래 한산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한산한 거래 지금 벌써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거래된 거 보세요. 이 정도 거래된 거면은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 없이 그냥 아유 떠나자. 근데 그리고 이번 주 그러면 끝나서 한 27일 뭐 거래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확 돌아서면서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없는데 거기다 그래도 누가 길을 쓰고 또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만약에 휘청휘청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이게 1300 터치도 하면 안 된다. 지금 터치도 하면 안 될 자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단기 동평균상과의 관계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하락 가속이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1300 터치 안 하고 그나마 이렇게 싹 돌려놔야 그러니까 거래 없어도 좀 방어를 좀 해줘야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싹 하고 붙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고르느냐 마느냐 그게 하나의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첫째는 달러는 약하다. 아직 뭐 강한 상황들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는 한 단계 오히려 좀 레벨업 돼서 뭔가 살짝 좀 고민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세 번째는 그거죠. 유가. 유가가 다시 80달러대까지 진입합니다. 그만큼 유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일단 수요는 살아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겠죠. 근데 그렇죠. 중국이 변화가 되면서 유가에 대한 수요를 약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게다가 미국의 그동안 유가를 안정시켰던 대표적인 게 비축유예요. 근데 비축유가 쭉 방출되면서 유가를 좀 하락시켰다가 방출했으면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내년 1분기부터가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채우게 되면 수요를 또 끌어올리는 쪽인데 근데 여기다가 또 러시아가 한마디 더 했죠. 상한제 아마 삐졌어 나. 공급 안 해. 또 자연스러운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의 감산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유가가 움직인다는 거.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또 고민을 하는 게 유가는 상승하는데 나머지 또 CPI 쪽에 구성되는 항목들 또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물가 잘 안 빠지네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서 또 물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100달러 이상으로 쭉 올라오느냐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또 심리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담들도 들어오고 있는 단계.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 아니,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게 에너지 쪽입니다. 좀 주춤하다가 에너지 쪽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또 국내 증시도 또 재조명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내 증시는 항상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항상 아유 이 정도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하기 되게 좋은 빌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들도 올해 이만큼 여기서 매매했는데 올라왔다. 뭐 별 액션을 취할까 말까 내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도 정리해. 뭐 그동안 기관들 따라서 특히 대주주 양도세 걸리시는 분들 10억 정도가 되는 분들은 종목당 10억이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은 매매가 무슨 뭐 저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매매 못합니다. 그걸 살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적어도 뭐 조단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 성과 나왔고, 특히 2차전지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량 나오고 그런 현상이 지금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대주주 양도세를 또 빌미로 해서 가뜩이나 기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부클로징 하려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매도 막 때렸던 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쇼커버링으로 매수가 잡힌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좋아서 매수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올해 좀 올랐다. 뭐 연봉으로 보게 되면 좀 올라온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 실현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내내까지 강하지가 않죠. 그럼 이런 것들 나오고 또 대주주 양도세까지 차지하고, 그럼 한국 증시는 딱 10월 달까지밖에 매매 안 하는 게 맞아요. 올해 또 주도주가 같다. 여기다 없이 11월, 11월 달은 주도주가 다 부러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저희가 시장의 주도 섹터 찾아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은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리. 쳇바퀴, 개미지옥.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조금 전에 네. 나눴던 뭐 개인별 10억 네. 대주주 뭐 이런 요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걸로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오늘 자체는 한국 증시도 일단은 지금 딱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대 쪽에 딱 들어와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테스트하는 과정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미국 증시는 그나마 지금 단기 동평선 왼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는데 한국은 그게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돌려 올려야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 움직임 따라서 갭은 위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그렇죠. 전강 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죠. 게다가 코스피 말고 또 코스닥 쪽에 네. 보면 벌써 약한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시도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쭉 흔들릴 거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시장이 원래 이러니까 몰라 짜증나 덮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뭐 펀더멘탈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단기 낙폭 큰 것들은 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스마트하다고 하게 되면 오늘 전강 후약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쪽에 거의 저가가 나온 종목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한번 누려보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또 2차 전지일 거고, 뭐 반도체 쪽은 오른 게 없으니까 반도체 쪽은요. 예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에너지 쪽 이런 쪽들 이번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와서 차익 매물 나는 것들, 이런 섹터들은 한번 좀 살짝 터치 한 7억 그만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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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거의 휴장이네요. 네, 오늘 마지막이라, 네. 마지막 주라. 다 휴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휴장, 또 영국도 휴장.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은가요?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때는 뭐 스페셜한 거 없어요. 집에서 잤어. 집에서 잤다고요?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잤다가요? 아니, 계속 잤다고. 그러시군요. 네, 이거 한번 또 추적을 해볼 만 했는데. 네. 대표님,
스토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장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뭐 거래 자체도 한산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뭐 저기 베트남 가서 베트남에서 이원 생방송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여기는 베트남 달랏입니다 이러면서 뭐 비키니, 아니 제가 비키니면 안 되죠. 예. 네. 변태죠 그거는. 네. 이런 분들. 아니, 대답할 의욕이 안 생기죠. 예, 그렇죠. 예. 아예 그런 또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의 한번 또 특파원식으로 이렇게 쭉 또 고프로 들고 이렇게 그냥 쫙 또 여기다가 열풍기 하나 틀어드릴게요. 그냥 거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주식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7일 화요일 날은 소비자 동향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금리가 한국도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감을 대출 금리 쪽에서 못 하세요. 왜냐하면은 뭐 금리 올랐는데 아직 나 이전하는 거 그대로인데? 라고 하셨다가 깜짝 놀라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픽스 변동금리라고 하는 쪽은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6개월, 12개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를 반영되는 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아마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6, 7%대는 다 올라오실 거예요. 한 내년 1분기부터는. 이게 이제 적용이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만약에 예전에 받은 변동금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한번 아직 금리 뭐 내 금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 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이쿠야 이제 또 대표적으로 조금 더 빨리 반영되는 게 신용대출이죠. 그렇죠. 마통. 예. 주식은 팔 수도 없는데 아직도 손해인데 그렇죠. 마통 이자는 확 늘었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그렇다고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심리적인 소비자 지갑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수가 잘 견딜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리오프닝이 돼라고 하는데 아웃바운드로 가는 즉 지금처럼 그나마 지금 동남아 여행이나 이런 좀 재미없을 때 한 일주일 휴가 내서 다녀오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갔다 왔더니 오래간만에 갔다 왔더니 좋으네. 기분 좋고 또 가서 또 비치에서 칵테일 한잔 하고 이런 거 딱 좋으네. 라고 했지만 내년에 이렇게 지갑이 확 얇아버리면 그건 과거의 기억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래도 뭐 돈 많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충분히 그 아바타 투도 이렇게 누워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돈이 없어서 매일 열심히 그냥 단타라도 얼마를 해야 되는 이 마음을 누르고 담고 담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8시 10분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 같이 조직했어요. 이진호 소장님 오셔도 이렇게 한번 훅 들어갔다가 바로 빼고 막 해야죠. 네. 그래서 소비는 극과 극을 달릴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뭐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7일 화요일 날까지 주식 갖고 계셔야 이제 배당 받는다라는 쪽이고,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런 때 그러면 어차피 28일 날 가게 되면 배당락 때문에 빠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때 공매도를 고배당주 공매도하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선물도 매도를 아니면 코덱스 고버스 이런 거 사서 28일 날 하락하는 걸 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저희보다 똑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그러면 금융주들 배당 뭐 5% 6% 주니까 공매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될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첫째 공매도가 안 됩니다. 물량이 없어요. 지금 공매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이번 주부터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차도 안 할 거고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면은 하고 싶어도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하려면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셨어도 거의 공매가 매도 가능 수량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알죠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배당락이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를 미리 뭐 배정된 거 하셨다고 하면 수익은 나실 겁니다. 근데 빨리 이게
배당 때문에 배당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나온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슬슬슬 또 올라오려고는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적으로 지나면.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게 만약에 배당이 얼만큼 받을 거고 그거를 시장이 이게 베이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물은 약해요. 그러니까 현물은 위쪽에 있죠. 근데 이게 배당락 때문에 결정되는 거 부분 가지고 선물은 오히려 그 다음날 그러면 선물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백어데이션에서 그러니까 콘텐골가 예,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선물 매도에서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칠판형이 있죠? 네, 이걸 설명을 딱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노리고 뭐 단기적으로 굿보스를 산다. 이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리 계산된 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날 NC소프트에서 TL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은 이 게임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는 중국의 게임들이 주말에도 이제 뭐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게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 게임 하게 되면 역시 코리아 하는데 이쪽에서도 중국 회사들한테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펄어비스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들어가면서 왜 인기가 없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도 많겠지만 뭐 텐센트가 제대로 뭐 홍보를 안 했다. 전 이건 별개 같고요. 게임이 중국 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특히 대표적으로 게임 중에 중국의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호인가? 중국의 미호? 하여튼간 이 회사인데 이게 처음에는 중국 게임이지 뭐 근데 하면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재미가 상당히 높고 이게 개발비가 1,400억인데 한 해 업데이트해서 유지비가 나오는 게 2,800억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들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컨텐츠 주들도 그렇지만은 네. 그 과거에 우리 시청률 조사하면 네. 방송국이 많지 않았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뭐 좀 재밌다 하면은 막 50%, 60% 시청률이 팍팍 나왔잖아요. 네. 지금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방송국들이 네. 10%만 나와도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낮아지잖아. 네. 게임 회사도 워낙 늘어나고 게임이 늘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성공 그 데이터도 확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될 과거 수-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거기다가 인건비는 다 올라왔고 그렇지. 비용들은 그 예전보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게임은 제대로 히트가 못 되고 거기다가 또 근무도 이거 이제 CBT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시험을 해서 뭐 막 잡아야 되는데 6시 딱 되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게임사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발표되는 게 10월 주택가격지수, 11월 공업이익 그냥 그렇다. 근데 이제 일본 지표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난번에 이진우 소장님 또 강의 이번에 찐시황 아니죠? 그거는 내용 중에서 그냥 네, 일본을 또 이제 잘 봐야 된다. 네, 소데스까? 네,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쪽도 일본의 소매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대요. 딱 열고 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또 누굴까요? 한국. 저희들이죠.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또 인상이 아니지만 뭐 일드 커브 쪽을 또 확대될 수 있는 또 작은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지표들 발표됐는데 그거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구로다 청제 연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와 같이 연결돼서 또 일본 관련된 흐름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이제 배당락이 끝났고 또 한국에는 BSI, 그러니까 기업경기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 또 이런 거 다 발표가 되고 한국 쪽이죠. 네. 네, 기대감은 낮습니다. 지금 BSI가 계속 밀려서 80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형 인도 태평양 전략 최고종 보고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뭐 치포 이런 얘기도 막 나오면서 약간 이제 방향을 가지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9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르세라핌의 디지털 카드 테이크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NFT를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국만 대상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대상으로 나왔을 때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열렬하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요즘 하이브나 아니면 JYP나 SM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들이 엄청 사요.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JYP 누가 또 지분 신고할 거다 외국에서라고 하는데 혹시 뭐 워렌 버핏 선생님이 JYP를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농담인데. 근데 그런 어떤 기관 쪽에서 지분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엔터주의 시각들이 또 많이 바뀌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도 보면서 꾸준하게 엔터주를 사는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이래저래 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르세라핌은 아시죠? 이름만 알아요? 예. 그렇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얘기를 해봤자. 네. 그래요. 네. 해봤자 답도 없고. 아유, 뭐, 예, 아니, 이쁘신, 예. 저는 이렇게 이런 그 솔직히 네. 엔터 이쪽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가수들도 그렇고. 네, 뭐 패티김 선생님 얘기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소녀시대 하나로 충분해요. 그나마 우리 임 대표님은 좀 깨이셔서 소녀시대가 마지막 내 인생의 그 아이돌이었다라고 하시지만 그 또 이진우 소장님 얘기 되면은 또 패티김 노래 막 부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30일 금요일 날은 국내 증시도 휴장입니다. 예, 저희도 특집 네, 찐시 네, 그날 그냥 편안하게 오전 시간에 그냥 쉬지는 않고요. 우리 가족분들 그 12월 30일 휴장이긴 하지만 네. 그대로 출연진들 민재기 팀장님이 안 나오시고 그날 이진호 소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가볍게 서로 이야기하고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버럭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이진호 소장님을 조질라고 우리 가족분들의 질문으로 그거 괜찮은데요? 네. 저 비밀? 예, 가다가 저는 병원 예약 때문에 이제 가는데 가서 제가 댓글 달게요. 그렇지. 네. 가서 막 이상한 질문 좀 많이 해요. 와이프 핸드폰 잠깐 줘봐. 그리고 막 네. 그렇습니다. 제리님, 제리 부인님 주신 질문입니다. 막 이러고. 네, 하여튼간 재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체크해야 될 게 한국의 11월 관광 통계가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만큼 제가 아웃바운드보단 인바운드 쪽으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근데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또 이제 탐방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탐방을 다니거든요. 탐방을 다니는 중에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남아 분들이 쓰는 이슬람 분들이 쓰는 이거를 터번? 아니 히잡 뭐 하여튼간 여성분들이 히잡 아니에요? 여성분들이고 하여튼간 남성은 터번 아니 네.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 치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What is that? 네. 네. 이게 뭐 딱이 맞을까봐. 예. 그렇게 상당히 네. 무례한 질문. 그럼 좀 더 친근하게 Hey yo 이러면서 What is that? 이러려고 했다가 근데 이거를 쓰신 분들이 백화점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따뜻한 나라만 있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눈이라는 거나 아니면 한국의 이런 추위를 느껴보고 왜 꼭 추위를 느껴보고 싶어서 온지 몰라도 되게 많아졌어요. 의외로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가봐도 그렇고 용산의 몰을 가봐도 그렇고 이쪽에서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변화가 나왔을 때도 이제 내년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의 12월 CPI 발표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